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정엽의 티스탁입니다. 자, 요즘 우리 증시가 상당히 좋죠. 먹거리도 상당히 다양해 보이고,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구독자분들도 5월 달에는 좋은 결과치들을 계속 많이 쌓아가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는 오늘 원전주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거고, 지금 매수를 하고 지금 준비를 해도 300% 수익이 가능한 이유라고 다소 좀 강한 타이틀을 제가 걸었죠. 그리고 원전주를 제가 요즘에 방송에서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집착을 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조선주에서 이제는 원전주로 슬슬 이동을 해봐도 좋겠다라고 많이 언급을 드리는데, 오늘 제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공감이 되시고 마음에 와 닿으신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투자자분들도 원전주를 좀 멀리 보고 묵직하게 가져가는 투자 방향으로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원전주가 잘 가요. 좀 핫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변동성도 좀 컸었죠. 이제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 뉴스들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본 계약 대상자로 이제 정해졌다라는 뉴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한 이틀 3일 있다가는 프랑스에서 이제 좀 태클을 걸었죠. 그리고 이제 본 계약을 진행하기 직전에 잠시 좀 중단이 됐다, 요렇게 이제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슈가 나왔음에도 원전주들은 여전히 다시 한번 자리를 잡고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많은 이제 증권가에서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시간의 차이일 뿐, 방향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수주를 가지고 오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이제 많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원전주가 가지고 있는 이슈와 모멘텀이 체코 원전 수주 하나뿐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원전주가 지금은 꺾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의 본계약이 떨어졌었을 때 오히려 이제 차익 매물들이 나오기도 했다가 다시 되돌려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걸 본다라고 하면은 원전주가 가지고 있는 핵심 이슈와 그 다음에 기대감들, 이런 것들은 체코 원전 수주 하나뿐만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이 충분히 주가 움직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4년도, 그 다음에 2025년도 현재 가장 강하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는 업종이라고 한다면 방산주와 조선주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방산주와 조선주가 왜 이렇게 잘 올라갔는지, 그러면 이제 제가 주장하고 있는 이 원전주들도 방산주와 조선주가 가지고 있는, 왜 올라갔는지, 그 특징들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지, 요거를 비교를 해서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TV 방송을 통해서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을 방산주에서는 제시를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집착을 좀 많이 했죠. 2023년도, 2024년도. 근데 이제 조선주들은 많은 좋은 결과치들이 잘 나와줬어요. 그 당시에도 제가 오늘의 제목처럼 1년 정도 전이네요. 이 슈퍼사이클 조선주, 지금부터 300% 수익이 가능한 이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선주는 지금 잘 가서 하나오션,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세 자리의 수익률들이 다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 잘 간 건 잘 간 거고, 얘네들이 이제 왜 잘 갔느냐, 요런 것들 한번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자, 방산주가 잘 나갔었던 이유, 우리나라 K방산의 수출이 폭발을 하면서 실제 기업 가치에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다. 그러니까 실적이 이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실제 가치가 좀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국내 방산 기술력이 인정을 받으면서 폴란드의 첫 수출이 나온 이후로 많은 국가의 접촉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요것들도 이제 좋은 이슈가 되겠죠. 근데 원전주랑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체코 원전 수주, 여기에서 이제 걷어들일 수 있는 금액에 대한 부분들도 좋지만, 지금 우리나라 원전 기술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원전의 니즈들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폴란드 수출이 제대로, 폴란드가 아니고 체코 수출이 원전 쪽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거기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유럽 지역의 다른 국가들, 혹은 이제 거기에서 이미지를 잘 쌓아서 방산주처럼 우리나라에
기술력이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체코 원전 수주도 이게 저는 시작이 될 거라고 저는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닮았다. 정부의 지원, 정책 개선 및 수은법 등 호재 이슈 지속이 됐고, 트럼프 당선 이후 유럽 국가 등 방위비 증가 등의 글로벌 이슈가 있었다.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도 정책적으로 많이 밀어줬었죠.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많은 국가들이 뭐 방위비를 계속해서 좀 늘리겠다라는 글로벌 이슈, 큰 이슈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서 방산주가 실제로 이렇게 해서 여전히 잘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조선주 쪽의 흐름들을 보면은 조선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이제 다시 조선 쪽에서 중국을 뛰어넘고 해외 수출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했죠. K조선 수출 증가로 글로벌 선박 수주 점유 1위를 다시 탈환을 했다. 신조선가 상승과 일감 확보 후 선별 수주로 인한 수익성 확대, 그러니까 뭐 뒤에 쌓여 있는 수주 잔고들은 수익성이 더 높은 것들이라서 이제 조선주들의 실적이 계속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기반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친환경 선박 수요를 늘리는 환경 규제 정책적인 수에도 우리가 도움이 됐죠. 중국과 우리나라를 비교를 해보면은 중국은 이제 뭐 벌크선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좀 기술력이 덜 들어갔지만 싼 마이로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그 선박들을 주로 만들고, 우리나라는 뭐 이제 LNG 선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기술력이 좀 많이 들어간, 그 다음에 요즘 니즈에 맞는 친환경 선박을 만드는데 우리나라가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게 정책적으로도 도움을 좀 많이 받았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트럼프 2기 때 미국과 조선업 협력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글로벌 이슈가 이제 크게 좀 발생을 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실제로 이제 뭐 수출이 증가를 하면서 그 실적들, 그 다음에 기업들의 실제 가치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느냐, 지속적으로 돈을 계속해서 많이 벌어올 수 있느냐, 이게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 기본 전제가 되어 있는데 거기 안에서 이제 뭐 글로벌 이슈들이라던가 아니면 정책적인 수혜가 붙으면은 조선주와 그 다음에 방산주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요런 내용들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내용들을 하나씩 봅시다. HD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종목의 재무제표를 한번 볼까요? 조선주들의 재무제표도 거의 비슷합니다. 적자, 그 다음에 흑자 전환, 그 다음에 흑자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엄청난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적자 기업이 엄청나게 강한 흑자 전환을 보여줍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실적 개선폭이 확실하게 보여지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산주 안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실적이 올라가는 속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속도가 눈에 보이게 뭐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안 올라갈 수가 없었다라고 이제 많이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원전주 안에서도 이런 그림들이 이제 보여져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원전주라고 한다면은 BHI라는 기업이 있겠죠. 왜냐면은 주가의 상승률이 지금 뭐 가장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근데 이 종목의 재무제표를 보면은 적자 기업에서 흑자 전환, 그리고 흑자가 계속해서 더 강해지는 속도는 상당히 빠르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원전주들 안에서, 그러니까 모든 종목들이 그렇진 않지만 적자에서 흑자 전환하고 그 다음에 BHI처럼 이렇게 개선을 시키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중소형주들 안에서도 이제 뭐 G2파워 같은 경우도 적자, 그 다음에 흑자 전환이 굉장히 좀 세게 된 기업이죠. 그리고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오르비텍 같은 경우도 적자, 그 다음에 적자폭 감소, 그 다음에 흑자 전환, 이런 것들이 이제 중소형주들 안에서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 그럼 앞으로 실적들이 과연 계속 올라갈까? 원전을 많이 찾을까라는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들은 요거인 것 같아요. 지금 AI 관련된 종목들은 주식시장에서도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키워드는 AI입니다. 그리고 AI는 에너지를 먹는 하마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죠. 근데 이제 AI 전력 수요 예상치의 10배에서 20배를 웃돌 것이다. 5년 뒤에는 AI 데이터 센터 전력 감당하려면 원전이 53개가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친환경 정책이 좀
많이 강조가 됐어요. 바이든 때도 그랬고 우리나라에서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랬고. 근데 이제 많이 발전을 시켰지만 결국에는 에너지난으로 이제 이어졌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성공한 케이스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AI가 가동이 되려면은 에너지가 뭐 10배, 20배가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이 에너지를 어디서 감당을 하고 어디서 끌어올 거야. 여기에 대한 의견들은 지금 뭐 빅테크 기업들한테도 그렇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거를 감당하려면 원전밖에 없다라는 의견은 뭐 어딜 가나 다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에너지가 수급이 안 되면은 과연 AI를 가동시키지 않을 거야?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지금 정치인들이 공약으로도 1순위 공약으로 뭐 100조를 투자하고 200조를 투자하고 AI에 힘을 좀 주겠다라는 공약 발표들이 뭐 지금도 나오고 있죠. 그죠? 그리고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야 그러면 AI를 그렇게 쓰게 할 거고 뭐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무료로 AI 플랫폼을 쓰게 해줄 거야 라고 했는데 그럼 원전 없이 전기 공급을 어떻게 할 건데 이제 이런 질문들이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도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흐름을 보면은 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빅테크 기업이요 원전으로 AI를 돌리고 AI로 SMR 시대를 앞당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그 SMR이 이제 소형 모듈 원전 쪽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이미 뭐 투자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원전을 활용을 해가지고 AI를 가동을 하는데 AI를 이용을 해가지고 소형 모듈 원전 승인 기간을 단축을 시키겠다. 이 승인을 받으려면은 막 데이터 준비하고 이런 게 굉장히 까다롭다라고 해요. 근데 AI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면은 굉장히 좀 빠르게 절차들을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AI 가동을 위해서 AI를 뭐 이용을 하고 그래서 SMR을 뭐 계속해서 늘려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뭐 그 TMI이긴 한데 아무튼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미 SMR 소형 모듈 원전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SMR이 혹시 나는 뭔지 몰라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이제 원전이 기피 대상이었었던 이유는 거기에서 나오는 위험성, 그죠? 오염 물질을 하면 냉각수 유출 후쿠시마 원전 요런 것들이었는데 이 SMR로 이제 그 원전을 짓는다라고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 리스크를 제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요즘엔 정책적으로도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포함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금 계속해서 좀 바뀌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I 가동을 위해서 원전이 필요한 거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 됐고 실제로 빅테크 기업들은 SMR 투자를 앞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SMR 업체들이 러브콜을 보내는 한국 기업들이 늘어났고 테라파워와 협력 업체로는 뭐 SK 이노베이션, 한국조선해양,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두산에너빌리티, 삼성물산, 시보그는 삼성중공업, 현대건설, 뭐 대림 ENC 뭐 등등 요런 이제 그 우리나라 대형주들 그중에 건설주들도 이제 해외 기업들과 원전 건설 이제 뭐 협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지금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원전주의 매력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조선주와 방산주처럼 되려고 한다면은 실적이 지속적으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원전을 짓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원전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가 될 것으로 보여요. 왜? AI 시대가 계속해서 가까워지고 지금은 진행형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국가들 안에서도 그 다음에 빅테크 기업들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SMR 기술을 상당히 높게 보유를 하고 있어서 그런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이제 가지고 오는 수주들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겠죠. 그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꾸준한 실적의 상승과 그 다음에 증가폭이 상당히 가파른 이런 영업이익의 상승 이런 것들은 충분히 지금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는 거죠. 자, 트럼프 2기. 자, 우리 그 조선주가 잘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트럼프의 수혜주로 평가를 받아서 그 다음에 방산주가 잘 나가는 이유는 트럼프 때문에 정책적으로 좀 잘 맞아서 원전 확대 정책을 트럼프도 원전 확대 정책을 본격화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SMR로 글로벌 시장을 노린다라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16년 묵은 한미 원전 갈등을 풀었다. 이게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나라가 이제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전화했었을 때 조선 협업을 하자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2기 당선이 되고 2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과거에는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원전 갈등이 많아가지고 서로 막 고소하고 소송 걸고 이랬거든요. 근데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되는 시점에서는 둘이 화해를 하고 미국에서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면서 체코 원전도 같이 해보고, 왜냐면은 이 트럼프 2기에서는 원전 시장 안에서도 견제 대상이 뚜렷합니다. 러시아랑 중국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은 요거를 같이 밟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랑 같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협업을 해야 되는 대상이 일단은 우리나라가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전 시장 안에서도 우리나라랑 좀 협력을 해가지고 같이 좀 풀어보자, 요런 의도들이 저는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미국 역수출이 개가됐고 한미 원전동맹 강화에 초석을 놨다, 이런 뉴스들도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방산주가 잘 올라갔었던 이유, 조선주가 잘 올라갔었던 핵심적인 이유들, 요거랑 비슷한 계열의 흐름들이 많이 나와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을 마찬가지로 정책적인 수혜, 그 다음에 글로벌 이슈가 같이 따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전주들의 좋은 뉴스들이 뭐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는 근데 요것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과거에 우리 방산주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방산주. 우리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방산주 하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로템 요런 것들을 보통 얘기를 안 했었어요. 과거의 방산주 한 5년 전, 6년 전, 7년 전에 방산주라고 한다면은 자, 빅텍, 그 다음에 스페코, 한일단조 요런 종목들인데 다 중소형 주들이죠. 중소형 주들이고 거의 뭐 테마성 종목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뭔가 도발하고 아니면 과거에 6차 핵실험 했었을 때 그때 이제 방산주도가 엄청나게 막 잘 올라가고 막 상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뉴스 들어가면 그냥 소외되고 보통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을 잘하게 되고 이쪽 사업이 커지고 그럼에 따라서 이제 방산주라고 하면은 뭐 빅텍, 스페코 이런 건 안 쳐다보죠. 그리고 실제로 돈을 벌고 가치를 성장시키는 방산주가 올라오게 되면서 지금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아니면 LIG 넥스원 이런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즘에 원전주 안에서의 종목들도 보면은 옛날에 이제 원전 이슈가 나오면은 중소형주들이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예를 들면 한신기계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오르비텍. 근데 지금은 느낌이 달라지죠. 요즘에 잘 나가는 원전주라고 한다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혹은 요즘에는 요 아래에 있는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이제는 원전주로 이제 평가를 받으면서 굉장히 좋은 그 주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기 보면 그래서 다수의 대형 건설주들이 SMR 관련 최근 원전주로 주가가 부각이 됩니다. 현대건설이 요즘 이렇게 주가를 우상향으로 만들어갈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 건설업이 잘 풀리는 것도 아니고 경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경기 민감주의이기 때문에 지금 금리 상황에서는 건설주들이 뭐 너무 과대 낙폭이다라는 것들은 들어올 수 있으나 이렇게 지금 막 실적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웨이로 상승하는 이런 그림들이 나오기는 힘든데, 현대건설이 요즘에는 SMR에 엮이면서 원전주로 평가를 받으면서 상당히 좋은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우리 아버지 세대 때 바라카 원전 그 중동 지역에서 또 좋은 성과와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그런 그 기업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산주 안에서도 이제 주도주가 되면서 테마주들은 죽어가고 대형주들이 커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왔는데, 이게 원전 시장 안에서도 저는 이미 이제 진행형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체코 원전 수주 나왔었을 때 물론 같이 반응을 하긴 했지만 중소형주와 대형주 중에 어느 쪽으로 더 쏠렸냐 이런 것들을 보면은 확실히 좀 캐파가 과거랑 좀 달라지고 있다. 실제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가치 성장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테마성 기업들 말고 좀 굵직한 대형 기업사들 아니면 이제 건설사들 이런 것들이 요즘에 원전주로서 평가를 받으면서 몸집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과거에 이제 방산주에서 보여줬었던 특징과 상당히 좀 저는 흡사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 외에 뭐 이제 정책적인 수혜주들도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전이 유럽에서도 이제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제 친환경으로 이제 공식화 인정이 됐다.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뭐 한 가지 더한다라고 하면은 옛날에 우리나라 이제 뭐 민주당, 그 다음에 이제 국힘이 있다라고 하면은, 국힘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때 엄청 밀어줬으니까 원전이었고, 민주당은 이제 친환경 에너지였거든요. 왜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원전을 이제 계속해서 지우려고 했죠. 탈원전을 주장을 했었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게 기조가 바뀌었어요. AI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원전이 필요한 거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제 민주당이 셌을 때는 원전을 반대하는 그림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요런 기조들이 이제 많이 희석이 된 거죠. 이재명 후보도 지금은 이제 뭐 친환경 에너지를 많이 강조를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원전을 뭐 이제 탈원전으로 가야겠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고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인정을 지금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 원전주도 우리나라에서는 친환경 에너지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뭐 탈원전의 기조는 거의 좀 없어진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민주당 쪽에서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정책적으로 뭐 악재가 될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우리나라 원전주들이 이제 체코 이후에 핀란드 쪽으로, 그 다음에 중동 지역으로, 그 다음에 블루오션 아프리카 안에서도 수출 포석을 다진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체코 쪽으로만 잘 해결이 되면은 이렇게 다른 국가들로 아니면 다른 대륙으로 뻗어갈 수 있는 기회가 저는 많이 열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원전주의 전망을 굉장히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전주들이 요즘에는 뭐 많아졌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현대건설이 요즘에는 원전주로 평가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기관 쪽에 매수세가 잘 들어오고 있고, 여전히 상승 흐름들이 잘 나오고 있는데, 요즘에 많이 올랐잖아 라고 생각을 하고 주봉 차트로 넘겨보고 월봉 차트로 넘겨보면은 그동안에 소외됐었던 구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은 고평가가 절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주봉상 차트를 보신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이제 소외가 됐었던 기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과연 이 주가가 많이 오른 주가일까? 라는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시야를 멀리 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대형 건설주를 이제 뭐 앞으로 대장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기대하면서 매수를 하는 것도 저는 뭐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픽 종목, 그 다음에 이제 원전 사업이 계속 확대가 되고 원전 이슈들이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 누가 될까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아직까지도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넘사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도 좋은 그림들이 나왔죠. 그리고 지금 뭐 그 프리마켓에서도 좋은 활발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의 월봉 차트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요것도 지금은 이제 막 돌파가 나왔고, 그 다음에 바닥에서 이제 막 추세를 돌리는 시작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소외됐었던 구간들도 상당히 많았고, 그 다음에 거래량 늘리면서 처음 부각을 받고, 그 이후로는 1년, 2년, 3년, 4년을 월봉 차트에서 횡보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새로운 52주 신고가를 또 쓰기 위해서 아래 깔려있는 매물들을 소화하고 이제 막 돌파의 초입부에 저는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지고 있는 원전주의 내용이 상당히 화려하기 때문에 뭐 연속적인 양봉이 나온 게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은 멀리 보고 음봉을 기다려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러면 그냥 입질 매수 찔러 놓고 내 계좌에 계속 보이니까 나중에 내려오고 음봉 나오고 마이너스가 돼서 조정이 나왔는데 이거 많이 빠진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면은 그때 좀 더해 가면서 이 종목은 월봉 보고 좀 멀리 가져가시면 상당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뭐 차트만 놓고 판단하기에는 뭐 무리가 있겠지만, 앞서서 해석해드렸던 내용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매물대 돌파하고 열려있는 윗공간을 뚫으러 갈 가능성은 저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뭐 10만원 이상까지만 간다 하더라도 거의 뭐 200% 이상의 상승률이 나오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시면서 미래의 큰 그림을 그리시길 저는 적극 권장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마음에 드신다라고 한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원전 투자에 대해서도 한번 진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